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통사회의 육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 보육의 역사는 식민지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민지기인 1921년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인 태화기독교 사회복지원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타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한국 어린이집의 효시라고 이야기됩니다. 이후 1926년에는 본격적인 타가시설인 부산 공생타가소와 대구 타가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당시에는 11개의 타가시설이 있었고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며 타가시설의 수가 늘었습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며 타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이 규정되었고 1968년에 타가소의 이름을 어린이집으로 바꾸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러한 타가시설의 주 대상은 도시 빈곤층과 농어촌 아동이었습니다.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협동유아원,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는 농번기 타가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1982년에는 1374개의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 조기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면서 3세 미만 유아를 맡지 못했습니다. 운영 시간도 오후 2시까지로 실제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민간 타가소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1991년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공포하며 어린이집 체제로 다시 보육시설을 정비합니다. 기존 새마을 유아원들은 1993년까지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1990년부터 어린이집 현황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919개였던 어린이집은 이후 빠르게 증가합니다. 화면의 파란색 선이 연도별 어린이집 수를 나타냅니다. 왼쪽 축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3,770개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보육시설을 찾는 어린이 수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어린이집 수는 28,954개였습니다. 그래프의 빨간색 막대기는 보육 대상인 0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 1000명당 어린이집 수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축에 해당합니다. 1990년 1000명당 0.5개소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했고 2015년과 2016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0세부터 5세 영유아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린이집의 수가 종류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 단체 등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많은 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일종의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래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무렵까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 하락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민간 어린이집은 14,626개소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8,886개로 줄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합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설치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장소가 협소한 만큼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어린이집도 개인 사업체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설립이 늘어서 2007년에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2013년 23,632개로 가장 많았고 이후 빠르게 감소해서 2023년에는 1,69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부침은 이른바 어린이집 산업이 어떻게 1990년대 이후로 변화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산 후 계속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공급은 충분히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신부시 일부 지역 등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매우 어려웠고 임신을 확인한 시점부터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2012년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2013년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전체에 대해 무상보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때부터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빠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의 좋은 어린이집에 다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실제 어린이집별로 보육 환경이나 보육의 질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형 사회복지법인이나 여타의 법인 단체 등이 자체 재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대형 어린이집, 큰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직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고 다양한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충분히 늦은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무상보육 시스템에서 재원이 아동당 정해진 단가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유인체계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단가를 낮추어 질 낮은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교사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교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어린이집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19년 9월 25일 이후로 새로 건립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늘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 가장 아래의 진한 남색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입니다. 매년 100여 개씩 증가하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연간 200개 이상씩 늘었고, 새 규정이 생긴 2019년에는 전국에 70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6,187개로 전체의 21%가 넘습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 넘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639개인데 68.3%인 1,120개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니지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직장 어린이집 수는 1,308개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의 25%인 406개 사업장은 이런 식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장을 포함하면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 이행률은 93%입니다. 7%인 113개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연령별 어린이집 재원율을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보육 통계, 즉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에 제시된 연령별 보육기관 재원생 수를 각 연령별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2000년대 초부터 0세, 1세, 2세에 대해 빠르게 증가합니다. 어린이집 재원율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1세 및 2세 유아입니다. 2000년 이후로 재원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2023년 1세 재원율은 92%, 2세 재원율은 96%에 달합니다. 돌이 지난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1세와 2세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0세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재원율이 51%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며 돌보는 경우도 많고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0세 영하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세, 4세, 5세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2006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3세 이하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2012년 57.6%까지 늘었다가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3세부터는 2012년부터 시작된 국가 영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부터는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에도 사설 학원인 영어 유치원, 숲 유치원 등 다른 대안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더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재원율은 낮아집니다. 4세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한때 44%까지 높아졌다가 2023년에는 37%까지 하락했습니다. 5세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2023년 기준 34% 정도입니다.
3명 중 1명이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유치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세기 말 일본인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처음 설립되었고,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의 효시는 1909년 함경국도 정토종 포교자원에서 설립한 나남 유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민지기 동안 여러 사립 유치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62년 유치원 시설 기준령이 공포되었고, 1969년에는 처음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공립유치원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며 유치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화면의 파란색 선은 한국 유치원 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줍니다. 왼쪽 축에 해당합니다. 1962년 336개였던 유치원은 1980년까지 901개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폭증하여 1988년에는 8,000개를 넘어섭니다. 정부에서 농촌 및 도서 벽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대거 설립하여 공립유치원 수가 크게 늘었고,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 지역의 사립유치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유아교육에 대한 여러 정부 지원금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치원 수는 정체됩니다. 2017년 9,029개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유치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에는 8,441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의 주황색 선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 1000명당 유치원 수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축에 해당합니다. 유치원은 당초에는 4세와 5세 아동이 다녔는데 1992년부터 3세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세부터 5세 인구 1000명당 유치원 수의 추이도 전체 유치원 수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 초반 유치원 수가 급증할 때 3세부터 5세까지 인구 1000명당 유치원 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1994년 1000명당 4.5개를 기록한 뒤로 한동안 조금 감소했다가 200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출생률과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해 3세부터 5세 인구 1000명당 유치원 수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세부터 5세 인구 1000명당 8.8개의 유치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설립 주체별 유치원 수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이 국공립 유치원, 주황색이 사립 유치원입니다. 초창기의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981년부터 정부에서 농촌과 도서 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유치원을 적극 신설하면서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다수 신설되면서 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소득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유치원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립 유치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사립 유치원의 수가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령 인구의 빠른 감소에 따라
민간 유치원의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고 원화 모집이 어려워 문을 닫는 사립 유치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수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감소했고 이후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잠시 다시 늘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병설유치원도 있고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단설유치원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영리를 추구하며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회계부정과 비리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며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큰 편입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 세수 연동 방식으로 유초중 등 교육재정이 배분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4,176개였던 국공립유치원은 2023년에는 5,133개까지 늘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의 비율인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는 3세, 4세, 5세 아동 중 유치원을 다니는 비율은 채 1%가 안 되었습니다. 1981년 유치원이 대거 설립되면서 취원율은 6.6%로 상승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 취원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재원생들의 성비는 비슷합니다. 남녀 차이 없이 유치원 취원율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대개 어린이집을 다니고 이외에 영어 유치원, 숲 유치원, 유아 스포츠단, 사설 교육기관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보육 및 유아 교육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유치원은 1980년대부터, 어린이집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처음에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등 영리 목적의 사립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촌 도서복지 지역을 시작으로 공립 유치원과 공립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확대되었고 이후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이 증대되면서 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영유아들은 이제 태어난 뒤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을 거쳐 자라고 있습니다. 0세 영아의 절반 정도가 어린이집에 등록해 다니고 있습니다. 1세와 2세 아이들은 90% 이상이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3세는 절반 정도가, 4세와 5세는 3명 중 1명꼴로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중 절반 정도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나머지는 영어 유치원 같은 사설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확대는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줄이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과 기관을 통한 보육과 교육의 확대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